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결산 정리사항, 결산 정리사항이라고도 하고 결산 수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무지 중요한 겁니다. 회계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무 1급까지 가더라도 가시겠죠? 끝까지 안 가실래나? 어쨌든 세무 2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무 1급까지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오는 난이도, 급수에 따라 난이도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됩니다.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이론하고 이론 강의 그리고 기본서 예제를 잘 참조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문제 푸세요. 1번. 회계연도 기말에 계정잔액이 실제 재산 상태와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분계를 결산 정리 사항, 기말 정리 사항, 기말 수정 분계, 결산 수정 분계 다 엉덩이나 방등이나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다냐?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있겠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거 있겠지요? 외화자산부채 평가 있겠지요? 환산이라고도 하고 평가라고도 하고 이거 말고도 뭐 대손이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지면 섭하죠. 감가상각 그리고 왜 수익비용의 이연 예상, 수익비용의 이연 및 예상 이런 것들 그리고 소모품의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이런 것들이 지금 빠삭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 뭔 얘기하는 기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돈을 빌리고 이런 것들은 결산 정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기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들이지요. 2번.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일단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때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부분,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미경과액이 되는 거죠. 미경과액, 차기분, 미경과액을 단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선급비용, 비용에서 빼고 선급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산으로서 차기로 이월하는 걸 뭐라고 한다냐? 그게 바로 이연, 비용의 이연이고 수익의 이연하면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이고 그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미수 수익이죠. 이런 게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 그러면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나와야지 말해도 모른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론 강의 카페로 오세요. 이론 강의 듣고 오세요. 그 다음 3번 결산 때 해당하는 임대료의 미수분을 계상하였다. 방금 했죠. 미수 여기 있네. 미수 어디에 속하냐? 수익의 예상. 여기 발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예상이죠.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예요. 발생 계정 예상. 선의미에 기억납니까? 선의미에 선의씨 BAC 선의씨 BAC 기억 안 나요? 큰일 나는데 선급선수 선자 들어가면 이연 그 다음 미수미지급 이 미자 들어가면 예상 선의미에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 선급비용 비용의 예상 미지급 비용 딱 보면 나와야 돼. 딱 보면 그 다음 이것도 한 여러 번 나왔는데 문제가 자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보기 위해서 찾아서 바르게 찾아라. 손익의 이연에는 수익의 이연 가 여기 들어가는 게 당연히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 어디 갔니? 선수수익 요거 선수이자 기억 가번이 기억이야. 가번이 기억이요. 가번이 기억인데 그럼 얘는 탈락. 그럼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비용의 이연 이럴 때 나오는 말은 선급 비용 어디 가니? 선급이자 니은 요거 1번이 답이지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론 카페로 오세요. 이론 강의 들으세요. 이론 강의 듣고 보시면 이런 건 답이 손들고 있는 겁니다.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요. 자, 이번은 또 뭐냐? 우리 회계에서 연도 나오면 주의해야 됩니다. 9월 1일 1년치를 줬으니까 다음 연도 8월 달까지예요. 임대료 1년치가 24만 원이야. 현금으로 받고 수익 처리했다. 1년치가 24만 원이면 암산 때려도 한 달에 2만 원인 거 보이죠? 나누기 12달 하니까. 그 다음에 기말에 임대료를 매월 똑같이 월할 계산할 때 결산 정리 분계로 오른 거. 이 얘기 끝났잖아요. 9월부터 1년치를 받았어. 그럼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건 9, 10, 11, 12 4달. 4달만 이번 연도 거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거잖아요. 일단 수익으로 원래 대변에 임대료라고 돼 있었겠죠. 대변에 임대료가 24만 원 돼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내년 게 있어. 그럼 빼야지.
빼야지. 뺄 때는 역분계 반대쪽에 가야 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 와중에 2번,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 한 손만. 한쪽은 써야 메모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4개월이 단기분이랬고 나머지 8달이 내년 거야. 그럼 한 달에 2만 원씩 8달 2, 8에 16, 16만 원이 선수 수익. 내년 걸 미리 받은 거잖아요. 내년 걸 미리 받았죠. 이번 연도 건 9월부터 4달치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8달치는 내년 거니까 선수 수익으로 하여 다음 연도로 넘기죠. 다음 연도로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1일 되면은 이제 이걸 다시 역분계해서 없애주잖아요.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임대료로 다시 돌려놓죠. 그죠? 16만 원을. 그럼 다음 연도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뭔 약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론 강의실 카페로 오세요. 얼른.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냐? 3월 1일이래. 3월 1일 1년치 보험료 12만 원. 1년치가 12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인 거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결산 때 필요한 수정 분계 월할 계산이라.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로 처리했답니다. 즉 비용처리법. 그럼 차변에 보험료가 있었던 거죠. 12만 원이 차변에 있었던 건데 자 3월 달이야. 그럼 3월부터 12월까지는 손가락 안고 봐도 10달.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이잖아요. 아니, 내년 2월까지면 2달 빼면 되지. 12달에서. 그럼 어쨌든 이 중에 내년 게 2달치가 들어가 있다. 그럼 내년 걸 빼야지. 그럼 내 대변에 보험료가 가 있는 1, 2번. 그 와중에 3, 4번 찍은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제 강의를 안 들었거나. 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 강의 들은 사람은 적어도 1, 2번 중에 하나는 찍어야지. 그 와중에 3, 4번 찍으면 아니 되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경과를 빼야 되잖아. 내년 거. 올해 게 아니니까 빼는 거지. 미경과액을. 그럼 미경과액은 2만 원, 2달치. 그럼 답은 1번이지. 만약에 여기서 보험료 1년치 현금은 지급하고 여기다가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였다 이랬다면 그때는 답은 3, 4번 중에 하나고 그럼 만약에 차변에 선급보험료였다면 선급이라는 말이 미경과하잖아요. 그럼 3월 달에 이제 처음에 줄 때 선급으로 처리했어. 근데 시간이 10달이 흘렀어. 그럼 적어도 10달치는 선급이 아니잖아요. 10달치를 빼야지. 그래서 4번이 답이지. 그럼 단기분. 이때는 단기 경과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비용으로.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보험료로 처리됐든 선급 보험료로 처리됐든 여러분 답을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의를 제대로 듣고 공부를 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뭔 약인지 모르겠시요. 에이 신발 막 이러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지. 제 강의 안 들은 거지요. 그럼 빨리 카페로 오셔서 이론 강의 들으세요. 제발. 아셨죠?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위급수 올라가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9월 1일이야. 9월 1일 날 임차료 6개월치가 30만 원이면 나누기 6개월 하면 한 달에 5만 원이죠.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현금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다. 성급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 처리했답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가 아니라 조금 아까 위에서도 해봤지만 어떤 때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럼 차변에 임차료였구나. 그럼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에는 보험료였지만 날짜가 9월 1일. 9월 1일 차변에 임차료였었던 것이죠. 3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날 해야 될 일은 자 임차료 비용 처리돼 있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9월 달에 준 거니까 9, 10, 11, 12 네 달은 단기분. 그렇지만 나머지 두 달은 내년 거니까 내년 거 까야지. 그럼 대변으로 임차료. 이 문제는 보험료지만 여기는 임차료. 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2달치 미경과액을 써주는 거지. 미경과액을. 그럼 2달치니까 얼마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10만 원이지. 그리고 그만큼을 선급 임차료로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물어본 게 선급 비용이잖아요. 이거지. 10만 원. 요거 1번이 답인 거죠. 1번이 답인데 물론 분개 안 해도 나중에 눈치학상 6개월치 중에 9, 10, 11, 12 4달은 단기분. 그럼 2달이 내년 거네. 2달치 10만 원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분개 안 해도.
그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산 처리했다면 9월 1일 날 차변에 선급 비용 처리한 거죠. 차변에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 차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 처리한 거고 결산 때는 어떤 문제 해야 돼 그럼? 아, 그 중에 4달은 지나갔어? 그럼 지나갔으면 선급 비용이 아니지. 그럼 지나간 만큼, 즉 경과된 만큼 20만 원은 없애고 차변에 임차료구나. 임차료로 바꿔야 되겠죠. 20만 원. 자, 이때 선급 비용은 얼마야 그럼? 결국은 10만 원이지. 결국은 똑같지요. 선급 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법으로 하나, 자산 처리법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선급 비용하고 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같다. 여기서도 비용으로 적히는 금액은 결국은 20만 원이죠. 여기도 비용으로 적히는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자산 선급 비용 적히는 금액은 10만 원, 여기서도 10만 원.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결과는 같은 거지 뭘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을 자유자재로 어떻게 나오든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지 뭔 하나 들으시면 얼른 카페로 오세요. 이론 강의부터 들으세요. 10월 1일 보험료 48,000원 1년 만기 1년에 48,000원이면 한 달에 4,000원 9월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10, 11, 12 3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9달이 미경과겠지. 뭐 그랬다고 치고 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과 함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경리부장 김부장은 보험료 계정 차변에 48,000원 현금 대변에 48,000원 적었다. 결산 때 어떤 계정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느냐. 뭔 소리요? 이건 뭐 이거 답을 다 주는 건디. 아니 문제에 보험료로 처리했다며. 그럼 보험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요. 어떤 계정에 대해서 수정 분계해야 되냐? 보험료. 단 보험료 중에 그럼 10월부터니까 10, 11, 12 3달은 단기분. 그럼 나머지 9달은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가 되겠죠. 선급 보험료가 되고 우리 실기할 때는 선급 비용으로 때려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어쨌든 묶어서 처리해야죠. 선급보험료 물론 9달 치니까 얼마예요? 4936 36,000원 36,000원이 선급보험료로 처리해야죠. 근데 그 선급보험료는 어쨌든 없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해줘라. 그래서 선급보험료 보험료 이게 결산 수정 분계가 됩니다. 맞죠? 결산 수정 분계가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 이건 답을 다 주고 시작한 거고 어쨌든 이 분계까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지요. 얘는 또 이것도 근래 들어 나온 건데 설명 옳은 걸 찾으래. 10월 1일 날 6개월치 임차료입니다. 6개월치 비용 처리했다. 결산은 12월이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거지. 비용으로. 그럼 여기 10월부터 3월까지면 6개월이네. 6개월 중에 단기분 다른 말로 하면 경과분은 3개월이고 차기분 다른 말로 하면 미경과분도 3개월. 여기는 반띵이죠. 반띵. 그럼 중요한 건 비용 처리했으니까 차변의 임차료였던 거지. 그럼 차변의 임차료였다가 결산 때 임차료를 없애주고 차변의 선수 임차료 이런 말은 없죠. 임차료는 비용인데 선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선급 임차료로 처리하는데 금액은 반띵이니까 3만 원이지요. 반띵이 10월 1일 분계구나. 10월 1일은 참 이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선급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료. 금액은 6만 원 맞아요. 제가 요거 X는 지우고 자 10월 1일이었구나. 그럼 선급 임차료가 아니라 그냥 임차료였으면 맞는 거고요. 결산 때 비용으로 이연해 임차료에서 차감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선급 임차료로. 선급 임차료 또는 선급 비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거겠지? 단기분은 여기 써있잖아요. 단기분 여기 반띵 3만 원이죠. 됐죠? 이건 선수가 아니 2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게요? 아예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선급 임차료. 결산 때 분계하면 차변의 선급 임차료 3만 원, 대변의 임차료 3만 원. 이런 분계가 그냥 자유자재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숨도 안 쉬고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한참 헤매고 있다. 그럼 이론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돼요. 어머나, 요건 잼에 어려운 거지 또.
의외로 사실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이 분계와 전기, 즉 T계정에 전개하는 건데 이렇게 T계정 써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 임대료가 일단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 수익 소멸 차변. 24만 원을 받은 거지. 수입액이죠. 그리고 손익이라고 써 있는 건 손익계산서로 간 거. 손익계산서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단기분 수익에 해당되는 거라는 얘기고, 여기 선수임대료 써 있으면 말 그대로 미경과액이죠. 즉 임대료 중에 미경과액이 있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결론은 24만 원 중에 8만 원은 내년 거다. 올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뺀 거지. 수익에서 뺀 거죠. 그리고 요 16만 원은 손익계산서에 단기분 수익으로 기록되는 거죠. 자, 현금으로 받은 건 24만 원 맞고, 단기분은 16만 원, 요거 손익, 요거 맞고, 선수임대료는 수익의 예상이 아니고 이연이잖아요. 선이 C, B의 C, 이연이죠. 그럼 답은 벌써 나왔죠. 그 다음 임대료는 수익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선수임대료는 부채고, 선수임대료는 부채, 임대료는 수익.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야 됩니다. 답이 보여야 돼, 답이. 그 다음엔 또 뭐냐, 9월 1일 날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자산 처리한 후 결산 때 미사용액 20만 원이었다. 분계로 오른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처리법입니다. 자산처리법. 자산처리법은 구입할 때 차변의 소모품이었죠. 소모품으로 50만 원 처리한 거죠. 그럼 결산 때 분계는 일단은 소모품이 대변에 가야 되니까 답은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론은 사용한 걸로 봤다, 미사용으로 봤다. 50만 원이 미사용된 걸로 봤었다는 얘기죠. 근데 결산 때까지 계속 미사용이면 정리할 게 없지만 사용해서 없어졌다면 정리해줘야지. 그래서 근데 문제에 미사용액이 써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사용액이야. 그럴 때는 50에서 20을 뺀 30만 원, 요게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아니에요. 쓰지 않는 것, 미사용으로 받는데 결산 때 진짜 미사용은 20만 원. 장부에는 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틀린 금액이에요. 결론은 이 맞는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 되게 만들려면 30만 원 빼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숫자가 안 보이게 돼 있나? 여기 화살표가 있어서. 어쨌든 다시 중요한 건 차변에 처음부터 소모품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죠. 소모품을 없애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만약에 이게 소모품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였다. 즉 소모품 B였다. 그럴 때는 대변에 소모품 B가 가야지. 그리고 차변에 미사용액을 소모품 처리하는 얘는 비용 처리법. 얘는 비용 처리법이고 얘는 비용 처리법.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건 자산으로 처리돼 있잖아요. 자산 처리법이지. 2번과 4번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 답이 딱딱 보여야 돼. 그냥 딱딱 보여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설명했는데도 이게 뭔 소리다냐 막 이러고 있으면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부터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또 뭐냐? 이제 아직도 많네? 왜 이렇게 많지? 열 몇 개인데? 어쨌든 갑시다. 소모품 또 나왔시오.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결산 때 조사했더니 소모품이 남았다. 다른 말로 미사용이죠. 그리고 처음에 구입할 때, 이게 구입할 때죠. 구입하면서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자, 이 중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중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무슨 처리법? 비용처리법. 비용처리법.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12만 원만큼 사용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차변에 소모품비였으니까 결산 때는 대변으로 소모품비가 없어져야 돼. 그럼 무조건 이게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사용한 걸로 봤는데 계속 다 사용했어. 그럼 수정할 게 없지. 근데 미사용,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게 남았다면 수정분계 해줘야죠. 그래서 미사용 3만 원 써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미사용된 걸 소모품으로 대체해라. 여기다가 뭐 소모품비 4글자, 미사용액 4글자 이딴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너무나 얕은 꾀병도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술수 이런 거예요. 그냥 글자 수 맞추는 거.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 많아요. 일단 맞추고 보자. 글자 수. 근데 이거는 오로지 소모품에만 통해.
소모품에만 통하지 다른 데 안 통해. 그럼 여러분 소모품에만 통하고 다른 데 안 통하는 걸 공부하면 결국 두 가지로 공부하는 거지만 제가 평상시 강의하는 거 지금 처음에 본질이 뭐냐, 자산 처리냐 비용 처리냐, 그 본질만 한 번만 깨우치면 아무리 여기서 어떻게 바뀌더라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냥 답이 보이는 걸, 아니 그냥 답이 보이는 방법을 놔두고 왜 글자 수 맞추고 앉아 있냐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것도 글자 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틀리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자격증 따는 건 결국 나중에 보세요. 좀 더 살다 보면 자격증 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나라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을 좌우한다니까요. 진짜 연봉 1, 2천만 원 차이 나요. 중요한 겁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소모품의 미사용액은 얼마냐, 그리고 계정이 소모품 B야. 그럼 아는 사람 눈에는 답이 손들고 있어요. 딱 보자마자 물어본 게 미사용이네, 그리고 소모품 B 있네, 그럼 딱 보자마자 요거 2만원 끝.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게 그냥 보자마자 보여요. 그냥 어떻게? 자, 비용이니까 이게 비용이죠. 발생이 차변이고 소멸이 대변이고, 그럼 차변에 5만원은 구입액이고 5만원 구입했고, 그리고 손익으로 간 거 손익이 손익계산서니까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 있는 3만원은 사용했다는 얘기고, 소모품으로 대체된 2만원은 미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이는 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보이는 걸, 그죠? 근데 안 보여요, 모르겠슈 이런 분들은 이론부터 듣고 분계와 T계정 구조 연습하는 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똑같아. 이것도 소모품 B입니다. 비용이야. 그리고 설명 옳은 거 딱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는 8만원은 구입액이고, 대변에 소모품으로 대체한 건 미사용액이고, 그리고 손익계정 대체한 45,000원은 사용액입니다. 그냥 보이는 걸, 그죠? 사용액은 35,000원이다. 요건디 45,000원 틀렸고, 소모품 미사용액은 45,000원, 미사용액이 35,000원 틀렸고, 8만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잖아요. 답이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정이 손익계산서요. 엉딩이나 방딩이나 45,000원. 그죠? 끝.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 이걸 헷갈려하고 그러면 이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 때 선수 수익을 누락했다. 누락 빠뜨렸다. 그럼 미치는 영향이 뭐다냐 그랬죠. 그럴 때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일단 선수는 부채야. 부채 과대. 아니 누락했는데 과대일 리가 없잖니요. 부채는 없네. 나머지는 없어. 자, 그다음 선수 수익을 분계로 생각해 보면 선수는 부채죠. 부채는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 선수 임대료, 선수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차변에 해당되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 분계를 하면은 수익이 감소되는 거지. 수익은 원래가 대변이잖아요. 수익은 원래가 대변인데 차변에 온다는 얘기는 수익이 감소지. 수익에서 빼야 되는 거죠. 수익에서 빼야 되는데 누락했으면 안 뺀 거잖아. 뺄 걸 안 뺐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된 거죠. 뺄 걸 안 뺐으니까 과대지. 이런 걸 은근히 헷갈려 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과소가 아니라 과대다. 답은 4번. 누락했을 때형이야. 그 다음 이걸 누락했으니까 지금 이미 했지만 수익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과대가 되겠고, 수익이 과대면 당기순이익도 과대입니다.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이고,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면 자본도 과대계상. 수익이 과대니까 자본도 과대겠지. 그리고 부채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안 적었으니까 과소죠. 그죠? 부채의 과소. 이런 것들 영향 분석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 16번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지. 순이익이 10,000원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 이익 구하라. 여기 보험료 미지급액과 임대료 선수액이 있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이라는 글자만 봐도 마이너스, 선수라는 글자만 봐도 마이너스. 얼라리? 그럼 둘 다 마이너스네. 3,000원 빼. 그럼 10,000원에서 3,000원 빼면 7,000원. 답은 1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죠. 좋은 놈이야. 근데 미지급은 자산이요, 부채요. 부채지. 부채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잖아요. 부채는 나쁜 거잖아요. 빚진 거니까. 그죠? 임대료 선수분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지. 부채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은 빼야지. 순이익은 좋은 거고 얘들은 나쁜 거니까 나쁜 놈들은 빼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답만 맞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가장 제일 확실한 건, 가장 정확한 건 분계하는 거지. 그래서 미지급 보자마자 미지급은 부채지 대변.
물론 미지급이 부채인가 자산인가 이걸 헷갈린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론 강의 들어오세요. 2,000원.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 2,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있으면 비용 발생. 비용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하는 거지. 당기순이익에는 감소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면 미지급이라는 글자만 봐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선수 마찬가지. 선수 임대료 부채. 선수가 부채니까 대변 선수 임대료가 1,000원. 그리고 차변에 임대료가 됩니다. 차변에 임차료가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가 아니라 임대료 1,000원. 이랬을 때 임대료라는 수익이 감소잖아요. 수익 감소면 이익도 감소.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연습이 돼 있다. 그럼 나중에는 딱 보자마자 미지급 부채 마이너스 선수 부채 마이너스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간편법이고 이건 정석이고 이건 정석 이건 간편법.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누락되었다. 수정후 이익 구해라. 똑같잖아요. 선급 자산 더해라. 좋은 놈이니까 자산은 많으면 좋잖아요. 더해주고 선수 부채 마이너스 미지급 부채 마이너스 끝. 그럼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니까 이게 80이죠. 80에 50 100을 빼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 빼는 거니까 480 됐죠? 끝. 그죠? 없죠? 없어. 이제 여기는 일대 끝났네. 17번까지 끄시고 그리고 10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가 뭐 있나 했더니 몇 개가 있어요. 또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뭐다냐 했더니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등의 수익 중 미수액. 미수고 요거는 미지급이죠. 요건 미지급입니다. 이자? 이자 임대료 등의 수익이구나.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이자나 임대료 등의 수익 중 미수니까 미수금이 아니고 미수수익. 결산 때 발생하는 기간 경과. 이번 연도 기간은 경과됐지만 아직 실제로 받지는 못한 거. 그게 미수수익. 수익의 예상 발생.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결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보험료가 얼마냐요? 단기분 현금 지급액은 4만 원인데 재무상태표에 선급보험료가 만 원이래. 선급은 비용의 이연, 즉 비용에서 뺀 거죠. 그럼 차변에 원래 저 보험료를 4만 원 줬었는데 결산 때 보험료에서 이렇게 빼주고 만 원을 빼주고 선급보험료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얼마냐니까 당연히 3만 원이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아까 여기서 이거 뺀 거다 알면 3만 원이지 뭐. 그냥 알고 보면 그냥 답이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공부된 사람은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똑같죠? 임대료 현금 받은 게 360이고 차기에 속하는 게 90이래. 차기에 속한다는 순간 그냥 마이너스지 뭐. 이게 선수수익이잖아요. 선수수익. 방금 위에서는 비용이었나? 비용이건 수익으로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빼가지고 270만원 요게 답인 거죠. 알면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게요. 360만원 받았지만 차기분, 다른 말로 미경과분이잖아요. 그죠? 미경과분은 빼야지. 단기분은 나머지 270만원. 그럼 이제 나 90만원은 선수수익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연시켜야죠. 비용의 이연. 년이 아니고 연. 그죠? 비용의 이연. 얼라리 아까랑 같은 거네. 자, 수정 후 이익 구하래요. 수정 전 이익은 100만 원이고, 자, 이자 비용의 기간 경과분을 반영 누락했다. 기간이 경과, 기간이 지나갔는데 안 적혔다는 얘기지. 결론은 이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은 부채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다음 이자 비용 중에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나와야지. 미지급 수익 막 이런다든가 미수 수익 나오고 이런 미지급 뭐예요? 어쨌든 예, 미지급 비용. 이상한 거 쓰는 사람이 있어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의 차기분을 2월하는 걸 누락했다. 차기분이 20만 원.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 선급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선급 보험료. 선급이라는 말 보자마자 자산은 좋은 놈이요. 더해야 되죠. 그러면 100만 원에 2만 원 빼고 20만 원 더해주면 그럼 플러스 18. 그게 118이죠. 118. 됐죠? 이런 정도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또 있나? 또 있어. 하나 더 있네. 하나. 여기까지네요.
결산 때 선수 이자에 대한 적리분계를 누락했다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선수 수익 딱 보자마자 선수 부채죠. 부채 적을 걸 안 적었어. 과소. 이 답인디? 답인디? 그 다음에 분계를 생각하면 선수는 부채니까 대변에 오잖아요. 그럼 대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이고 차변은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분계하면. 근데 이 분계를 누락했어. 이 분계를 누락했으면 아까도 했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과소잖아요. 수익이 과소면 당기순이익 과소. 아까는 뭐였지 근데? 몰라요. 어쨌든 순이익 과소. 아까는 과대였나 본데. 그럼 순이익 과도면 자본도 과소고요. 그다음 동시에 자 부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안 적혔으니까 부채의 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수익 과소, 부채 과소, 순이익 과소, 자본 과소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이? 어이? 아닌데? 뭐요? 수익의 과소가 아니라 과대잖아요. 미쳤나? 수익에서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과대지. 아까 했다고 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의 과대 그럼 순이익 과대, 자본도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미쳤나봐. 자 수익의 과대, 과소가 아니라 과대. 비용하고 자산은 아무 상관이 없네. 끝, 그죠? 수익의 과소가 아니라 수익의 과대요. 과대요. 여러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보려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이랬을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보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자 이래가지고 일단 100회 이후에 나온 게 4개였어요. 5개였어. 어쨌든 요 정도. 이게 이론에서 뭐 계속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실기하다 보면 결산정리사항 최소한 2개, 3개는 나오잖아요. 그 중에 물론 이제 자동결산 기대감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결산분계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 다 중요해. 그리고 회계 2급뿐만 아니라 회계 1급 세무로 넘어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올라가서 또 헤매고 올라가서 또 헤매니까 지금 열심히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풀이 우리 여기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